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새만금의 정당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좌절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등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 고형연료 화력발전소를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읍시, 시의회까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단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함께 추진해온 남원 글로컬 캠퍼스 부지 교환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남원시가 가진 옛 서남대 부지와 국유재산 등 총 203필지를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새만금의 정당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고문에 적힌 무상양역 가능 지역 우선 검토와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제외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 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우선 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건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북 새만금은 법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즉시 사업이 가능한 행정적 기반을 갖추었고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후보지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검토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국가사업지 선정 과정을 바로잡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전북도민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의 핵융합 연구시설, 이른바 인공태양 유치가 실패한 원인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군산시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당은 27일 논평에서 뒷북 행정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결과 전북 소외론이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 앞에서 정치권은 변명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북이 가진 저력과 강점을 다시 살펴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 고형연료 화력발전소를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읍시, 시의회까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단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된 폐목재 연료 발전소. 이곳에서는 하루 500톤이 넘는 폐목재를 잘게 부수어 만든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착공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황당해합니다. 주민 무시한 쓰레기 화력 발전소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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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를 꾸린 정읍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짓과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정읍시도 허가 과정과 순수 우두침만 쓰겠다는 약속 불이행 의혹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사 중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 여론이 이러고 그러니 12월 말일에 이거 재연장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승인 당시 내건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환경피해 방지와 주민 협의 성실 이행, 민원 적극 해결 등인데 일방적인 주민 설명회에 그쳤다는 겁니다. 수용성, 환경 적합성, 절차적 정당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정읍 시민과 정읍시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구 성서산단 사례를 들며 지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사업 연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 간엔 공사 중지 가처분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돼 공사는 다시 시작된 상황. 절차상 여기서 승인에 대한 것을 불허를 해주시라. 그러면 저희가 이 소송을 다시 진행하겠다. 반면 사업자 측은 절차가 적법하다며 지역사회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사업이 완성된 시점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공사 초기고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다.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조건부 승인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함께 추진해온 남원 글로컬 캠퍼스 부지 교환이 26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교환으로 남원시는 옛 남원세무소와 시립도서관 부지 등 주요 공공문화시설 부지를 포함해 국유재산 200필지와 건물 3동을 확보했습니다. 옛 서남대 부지는 교육부 승인을 거쳐 전북대 교육용 재산으로 편입되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폐기됐던 서남대를 교육과 문화, 창업이 결합된 미래형 캠퍼스로 재탄생시켜 청년과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남원시는 유학생 유치와 상권 활성화, 창업과 산학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되살리고 도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상업용 발사체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국내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주목받는 고흥군의 산업 육성 계획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7일 새벽 1시 13분 고흥 나로 우주센터.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누리호가 붉은 궤적을 그리며 높이 솟아오릅니다. 누리호는 이번 발사의 핵심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2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누리호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제작돼 성공에 이른 만큼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해 국내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가겠다는 방침. 정부가 8차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우주 산업 성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구상과 맞물려 오는 2030년이면 우주 발사체 산업 집적단지를 갖추는 고흥군이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주 발사체 산업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분야에는 국가산단과 민간 발사장,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발사체 엔진 개발 지원을 위한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되며 국내 상업 발사를 앞당길 민간 발사장의 경우 내년 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에는 지난달 기준 38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오는 2028년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고흥읍에서 우주 발사체 산업 집적단지까지 소요 시간을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시킬 도로 확장 사업이 정부의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면서 접근성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 고흥군은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유치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해 있고 국가산업단지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을 집착할 수 있는 고흥에 제2센터가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주산업 삼각체제 클러스터 중에서 공해만 전문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기획 연구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역 자료를 활용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포지움 같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연료 삼아 글로벌 우주항을 꿈꾸는 고흥군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제시가 성평등 가족부의 여성 친화 도시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여성 역량 강화와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건립, 여성 소상공인 지원 같은 정책을 추진해왔고 지난 26일 성평등 가족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와 성평등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여성이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성 친화 도시는 익산시와 순창군, 남원시에 이어 김제시까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